안녕하세요. 네, 저는 베이스캠프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어 강사 신범식입니다. 지금부터 23학년도 2학기에 치러졌던 중앙고등학교 1학년 기말 영어 시험 문제에 대해서 같이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고등학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험 테스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능력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능력을 갖다 측정하는 그런 유형별의 문제들이 균형감 있게 잘 출제가 되어졌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기 영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읽기라든지 간접 쓰기라든지 직접 쓰기와 같은 이런 영역들이 골고루 잘 배치가 돼서 출제가 됐던 그런 시험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고사에 봤었던 그런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서 이제 학생들에 대한 좀 이런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중간고사보다는 조금 더 심리적인 부담을 갖다가 느끼면서 풀어봤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어떻게 어떤 시험 범위에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왔고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시험 문제들이 나왔는지 갖다가 같이 분석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앙고등학교 뭐 지금부터 들어갈 학생들도 있을 거고 중앙고등학교에서 내신을 갖다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기말 시험 범위는 확실히 이제 중학교에 비해서는 뭐 고등학교가 그 내신 시험 범위는 굉장히 뭐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 중앙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능률기미라고 하는 교과서에서 2개과 7과와 8과가 출제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교재를 따로 쓰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부교재를 갖다 쓰지 않고 21학년도, 22학년도에 있었던 11월 모의고사에 있었던 그 리딩 파트에 있었던 그 문제들을 갖다가 그 시험 범위에 좀 넣어서 총 56개, 56개의 그 지문들을 갖고 일단 시험 범위가 구성되어 있었고 객관식은 34문항이 나왔습니다. 34문항이 나와서 이제 80점의 배점을 차지하고 있었고 주관식 같은 경우는 3문항이 나왔지만 7점, 7점, 6점 이래가지고 좀 배점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 34문항, 그 다음에 주관식 3문항 해가지고 총 3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시험지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시간 안에 푸는 데 있어서 약간 어떤 시간적인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느끼면서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비중을 봤을 때 굉장히 좀 균형감을 갖고 이제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7과에서 객관식 문제하고 주관식 문제가 출제가 돼서 23점. 교과서 8과에서도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가 출제가 돼서 23점. 그러니까 교과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뭐 46점 정도가 되니까 대략 그저 한 50% 정도에 가깝게 출제가 됐고 가장 좀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많이 출제가 된 게 21학년도에 있었던 11월 모의고사 21년도에 치러졌던 11월 모의고사가 객관식에서만 출제가 됐고 그러니까 객관식만 출제가 되다 보니까 비중 좀 문항수나 비중은 가장 높은 점수가 이제 배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점 정도가 이제 11월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2년 11월 모의고사에서는 객관식과 주관식이 출제가 돼서 총 21.7점 이렇게 이제 각 영역별로 이제 출제가 됐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교과서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균형감 있게 배분이 돼서 이제 출제가 되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어느 특정한 영역에 이게 치우쳐지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렇게는 각각의 영역에서의 출제 비중은 이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제됐던 유형들을 갖다가 본다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어떤 영어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영어적인 어떤 실력, 뭐 문법적인 실력, 영어력 이런 걸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자가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언어로 말로 또는 글자로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소통하는 능력을 갖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에 놓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기 영어가 아니라 이제 쓰여진 글들을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읽기 영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수하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글을 갖다가 리딩하고 글을 갖다 컴프레hen션 할 수 있는 읽기 영역에서의 어떤 문제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용일치 또는 요약 주제 제목 문제. 그래서 총 읽기 영역에서 한 28.4 정도의 어떤 그죠? 점수대가 이렇게 이제 배점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간접쓰기 영역이고, 수능에서도 좀 빈칸 추론 같은 게 간접쓰기 영역인데, 근데 빈칸 추론에서 18.5 정도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어법 문제에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문장의 어떤 삽입과 흐름에 있어서도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죠. 그래서 21점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쓰기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빈칸에 들어갈 이제 어휘를 갖다 추론하는 이거 직접 이제 쓰기 영역에서 한 20점 이렇게 이제 읽기 영역과 간접 쓰기 영역과 쓰기 영역에서 골고루 이제 문제가 잘 출제가 된 걸로 보이고요. 어찌됐든 가장 많은 이 출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공을 들인 부분은 역시 이제 빈칸과 어법과 이제 빈칸에 들어갈 어휘 추론, 이쪽이 훨씬 더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수능 같은 그런 모의고사 유형에서는 이제 내용일치 같은 게 굉장히 좀 쉬운 영역으로 들어가 있지만, 내신 같은 이런 범위가 정해져 있는 이런 시험에서는 내용일치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일치 문제가 왜 어렵냐? 일단 내용일치에 나오는 이런 어떤 그 지문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문장들을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 문법적인 내용이라든지 어휘적인 걸 갖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지만이 그 아무리 내가 읽고 있는 글을 갖다 우리말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그것이 영어로 표현되어졌을 때 영어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만이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내용이 세부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큰 내용들 중심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력을 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자면 읽기와 간접쓰기와 직접쓰기 영역에서 적절하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맥상의 낱말 쓰임이라든지 내용 요약이라든지 내용일치나 추론 또는 이런 주제 관련된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아마 요거는 교과서에서 나왔던 그 지문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아까 출제가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용일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영어로 나왔을 때 그것을 갖다 정확하게, 이 정도는 문장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심력을 갖다 평소에 길러놔야 되고,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낱말 쓰임 같은 경우인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고 어떤 식으로 어떤 이 출제의 포인트가 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인데 문장을 갖다가 쓰는 그 주관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갖다 골라 쓴다든지 또는 빈칸에 들어갈 말을 갖다가 적절하게 문법적인 것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정확한 표현을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어휘적인 것과 관련돼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중앙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나타난 특징은 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휘 변형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건 뭐 중앙고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어휘 변형이 뭐 동의어나 반의어나 또는 문맥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과 같이 어휘 변형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 암기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저희가 지금 같은 방학 기간이라든지 주말 같은 시간을 활용해서 최대한 동의어라든지 반의어, 특히 교과서라든지 여러분들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는 어휘들을 갖다가 단순 암기하서는 의미가 없고, 그 어휘들의 동의어나 반의어를 갖다가 정확하게 같이 정리를 하면서 이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실 어법 문제만 따로 떼어놔서 나왔던 문제는 사실 별로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관식 같은 경우에서도 어휘,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어휘를 내가 알고 있어도 거기에 넣을 때 만약에 동사 같은 경우라면 뭐 s라든지 또는 과거형 같은 경우는 이들 붙인다든지 어떤 어휘의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단순하게 명사를 써도 앞에 메뉴와 같은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는 경우라면 반드시 as를 갖다가 써서, 즉 모든 이런 주관식이든 또는 순수 어법이든 어휘에 관련돼서도 역시 어법 문제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순수하게 어법 문제에 대한 비중은 적지만 그것이 간접적으로 활용이 됐기 때문에 어법 문제가 사실상 어떤 영향을 갖다가 미치고 있는 문제들의 배점이 거의 50% 정도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항이죠. 서술형 문항인데 서술형 문항들이 실질적으로 영작을 하는 문제는 없었지만 그 영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 전체의 내용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그 비워져 있는 부분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갖다 찾는 건데, 그 단어의 답에 대한 단서는 분명히 여러분이 읽고 있는 글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쓸 때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법과 관련해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어법적인 형태의 변화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1, 2등급 상위권의 변별력인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상위권을 갖다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일단 뭐 어휘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휘력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어휘력이라는 게 글을 갖다 해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글을 전체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어휘적인 표현들을 갖다가 다양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건 단순하게 그냥 사전적인 어떤 어휘를 갖다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어휘가 사전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예를 들어서 flexib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flexible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유연하고 융통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어휘가 내가 읽고 있는 글, 내가 읽고 있는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단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던 거죠. 그럼 그것이 부정적이었다면 그 부정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와 관련된 어휘적인 표현이라든지 또는 어떤 부정어와 결합된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어휘력이 아니라 그 어휘를 갖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구문에 대한, 그건 뭐 너무 기본이죠, 기본. 그래서 이 문장을 갖다가 일단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 문장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빠른 시간 안에 이해할 수 있는 게 시간 안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7문항을 갖다가 같은 한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풀어내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압박을 느끼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법, 어휘 그리고 서술형의 경쟁력이 중앙고에서는 어떤 고득점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뭘 볼 거냐면은 실제로 이제 그 변형이 됐던 문제들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제가 저기 이렇게 채워놓은 이런 표현들이 각각의 문장들에서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뭐 trivial이라든지 disprove라든지 그 다음에 stopping이라든지 invaluable 이런 단어들이 이거는 결국은 평소에 우리가 암기가 돼 있든지 아니면 이 문장을 갖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동의어라든지 반의어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파악을 함으로써 평소에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저기 중간에 보면 usually questioned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출제된 거는 questioned라는 말은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 원문에도 questioned라는 말이 나오고 시험장 그 시험지에도 똑같이 questioned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원문에는 저기가 hardly예요. 그러니까 부정어가 있습니다. 부정어. 그 hardly usual, hardly라는 말 부정어가 들어가 있는 그 표현에서 그 hardly란 말을 갖다 usually로 바꾼 거예요. usually로 바꿨기 때문에 저기 있는 questioned가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어떤 학교들에서 일부 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집중력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험을 볼 때 누가 더 집중력 있게 문장을 갖다 읽고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거죠. 일종의 낚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이렇게 부정어가 있을 때 부정어를 갖다가 없애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표현을 갖다 틀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는 questioned라는 말을 갖다가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앞에는 hardly라는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시 되지 않고 의문시 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그 hardly라는 말을 갖다 usually로 바꿈으로 인해서 뒤에 나오는 questioned라는 말이 틀리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었던 이런 표현들이 틀리게 되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제가 이제 중앙고등학교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문제는 요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원래 원문은
저기 있는 그 enabling people to work for each other. 여기가 이제 빈칸이 뚫어져 있는, 원래는 빈칸 추론 문제였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 이 빈칸 추론 문제였던 문장을 갖다가 저 빈칸을 갖다가 이제 채워놓고 저기 있는 빨갛게 적혀 있는 enabling people to work for each other과 같은 의미로 있는 것과 다른 의미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의미에 있는 다 표현들이 어떤 건지 이를 갖다 찾는 만한 그런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니면 다른 이것과 다른 의미로 쓰인 게 이제 어떤 것인지를 갖다 출제하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왜 굉장히 인상 깊었고 좋았냐면 이 단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원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단락이란 건 뭐냐,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세 가지 그 원칙에 의해서 이제 글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응집성입니다. 응집성. 그러니까 각각의 문장들이 따로따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촘촘하게, 아주 밀접하게 각각의 문장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일관성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단락에서 그 중심 소재가 되는 말들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나 필자 의견이 일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마지막이 통일성입니다. 글 단락이 아주 짜임새 있게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응집성과 일관성과 통일성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 연결성이에요. 커넥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aking connections라고 하는 이런 영어 원소도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돼서 아마 이 학생들에게 단락의 원리 또는 빈칸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풀 때 그 단락의 원리에 맞춰서 글을 읽는 연습을 갖다 시키는 그런 유형의 문제고, 굉장히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빈칸을 갖다가 답에 대한 단서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그 표현들 중에서는 빈칸에 답의 단서도 있지만 그것과 대립되는, 반대되는 이미지의 어떤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 연결성이라는 것과 대조, 대립, 요거는 굉장히 우리가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이렇게 문제화시켜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의 문제를 갖다가 중앙고 학생들은 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락을 갖다 단순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문장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또 어떤 말과 어떤 말이 대조, 대립이 되면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뭐 서답형 문제는 아까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 B, C 뭐 보여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저작권 때문에 제가 이걸 가려놨는데, 어찌됐든 여기에 들어가는 표현을 갖다가 넣는데, 여기서도 역시 보면은 enjoy나 revive나 transform이나 treasure, 그래서 세 개의 동사 같은 경우는 형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필요하면 어용을 바꾸셔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순수하게 어휘 문제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어법적인 내용, 예를 들면 수동태를 쓴다면 PP를 써야 될 것이고, 그죠? 그다음 이런 형태 변화를 갖다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법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출제가 됐다. 이런 식으로 서술형 주관식 서답형이 세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7점짜리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뭐 영어의 모든 시험은 이렇게 조직력과 독해력과 어휘력을 갖다가 이렇게 삼각형의 구조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어휘력 같은 경우는 동의어나 반의어, 그죠? 독해력 같은 경우는 구문 실력입니다. 구문 실력이고, 저 조직력이라는 게 결국 뭐냐, 글을 갖다 정확하게 조직하고 구성할 수 있는 힘이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조직력, 즉 문장 문법을 갖다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어휘나 어법, 빈칸추론, 서술형의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조직력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휘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법적인 내용을 통해서 정확하게 글을 갖다 조직하고 구성할 수 있는 힘,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독해력이죠. 독해력이라는 것은 결국 단락에 대한 이해를 갖다 하는 건데, 제가 아까 보여줬던 그 주어진 표현과 같은 의미 또는 다른 의미를 찾는 것은 단락에 대한 정확한 이해 또는 그 구조를 갖다 아는 거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어휘력이죠. 문맥 속에서 단순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휘가 문맥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까지 폭넓게 종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시험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년에 봤던
2학기 기말고사, 중앙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같이 살펴봤는데 어찌됐든 기본에 일단 먼저 충실해야 되고 기본에 충실하다는 얘기는 역시 어휘라든지 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단락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글 전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조직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어휘를 쓴다든지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갖다가 같은 의미 또는 반대되는 의미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중앙고등학교 1학년 네,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갖다가 같이 분석해봤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